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스로 마무리하기 지금 29쪽부터 31쪽까지 교과서에 풀이했죠. 네, 풀이가 끝나고 채점이 끝난 친구들은 쌤과 함께 필요한 문제들 한번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앞에 문제는 쉬워요. 뒤에 몇 개만 조금 어려워요. 그런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뒤로 돌려서 네, 본인에게 필요한 문제들만 발췌하여 영상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단원입니다. 첫 번째 문제, 10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소수를 구하여라. 네, 소수는 무엇이었나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그래서 10 이상 20 이하인 소수들은 11.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12는 안 되겠죠. 13. 또 17. 네, 기본적으로 짝수들을 제외하고 홀수들에서만 여러분이 체킹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짝수들은 전부 다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네, 2를 약수로 추가로 갔기 때문에 절대 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홀수들 중에서 소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네, 19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4개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런 거 중요하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런 문제들. 기억부터 체킹해 볼까요? 모든 소수는 약수가 2개이다. 네, 맞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수의 개수가 2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니은. 짝수는 모두 합성수이다. 대부분의 짝수들은 다 합성수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숫자인가요? 네, 바로 숫자 2라는 숫자는 짝수이지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무슨 수가 된다? 소수인 수죠. 합성수가 아니라. 그래서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짝수들은 합성수이지만 네, 숫자 2만 짝수이면서 네, 소수가 되는 그런 수입니다. 니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가장 작은 소수는 1이다. 네, 우리가 소수와 합성수로 수를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수가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네, 바로 1이죠. 1은 네,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별개의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소수는 1이 아니죠. 뭐죠? 네, 2라고 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 리을. 3의 배수 중에 소수는 1개뿐이다. 3의 배수들을 나열해 볼까요? 3의 배수. 3, 6, 9, 12. 뭐 이런 숫자들인데 6, 9, 12부터는 이미 3의 배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소수가 될 수가 없죠. 이미 3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3이라는 숫자는 네, 소수입니다. 그래서 3의 배수 중에 소수인 수는 3. 3으로 유일하게 1개가 되겠네요. 네, 리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를 고르는 문제, 참인지 거짓인지 고르는 문제는 반드시 문장에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잘 곱씹어서 읽어보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맞는 얘기일까? 아니죠. 이렇게 반복하여 어떤 숫자를 더하는 경우는 우리는 그 3번 반복했기 때문에 3 곱하기 7. 네, 그 다음 니은. 네, 당연히 5 곱하기 5인 25가 되겠죠. 2번. 그 다음 3번 맞는 얘기죠. 4번 밑과 지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3의 4제곱. 5번. 예, 5번 뭐 이상한 숫자 같네요.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3번. 4번 문제. 소인수분해 중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소인수분해를 일일이 해보는 것도 좋지만 더 빠른 방법은 소인수분해 해놓은 결과를 계산을 해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가 2 곱하기 3 곱하기 7인지 소인수분해를 하기보다는 이 숫자를 곱하게 되면 42가 나올까? 네, 맞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8 곱하기 9, 72. 이것도 맞는 얘기고, 이것도 곱하게 되면 260이 나오고, 이것도 곱하면 300이 되네. 아, 그럼 답이 없는 걸까? 예,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방식이죠. 나머지 숫자들은 다 소수인데 5번 답 보시면 15라는 숫자가 덜 쪼개졌네요. 사실 3 곱하기 5 더 쪼개져서 사실은 300이라는 숫자의 소인수분해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네, 올바른 소인수분해의 방법이겠습니다. 5번 문제.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135의 약수를 구하여라. 약수가 모두 몇 개인지. 물론 우리는 약수들을 일일이 나열해 볼 수도 있지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13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해 보시면 135라는 숫자는 3이 세제곱 5가 한번 곱해져 있는 숫자죠. 예, 약수의 개수 어떻게 우리 하기로 했었나요? 예, 각각 밑이 다른 숫자들의 지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수에 1을 더해서 각각의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하게 되면 8개가 나온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1을 더해서 서로 곱할까요? 네, 이렇게 약수들을 찾아낼 때 우리 그때 표를 작성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왜 그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공식의 유도 과정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수학은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표 작성했었잖아.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1, 5의 1제곱 1,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4의 표를 나열해서 네, 이렇게 채워 넣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 곱하기 4 사이즈의 약수가 8개가 되는 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각각 다른 숫자의 밑에 대한 지수를 보고 그 지수들의 2를 더해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결국은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공약수가 아닌 것은 공약수를 일일이 찾는 것보다는 먼저 무엇을 찾는 게 좋냐면 최대 공약수를 찾고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나열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두 수의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니 헷갈리면 이렇게 정렬해서 세로로 써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지수가 작은 거, 3의 제곱, 그 다음에 5 이렇게 가져오셔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최대 공약수인데 이것의 약수들이 결국 공약수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 가능한데 뭐가 불가능할까요? 네, 2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네, 공약수가 아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일이 공약수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대 공약수들을 구해놓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최대 공약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었죠. 자, 7번 문제. 50보다 큰 두 자리의 자연수와 35의 최대 공약수가 7이다. 이러한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한 숫자는 잘 알지 못하네요. 다른 한 숫자는 37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든 최소 공배수를 구하든 우리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네, 소인수분해입니다. 네, 지금 1단원의 대단원의 제목 또한 소인수분해죠. 소인수분해가 가장 주된 지금 내용이죠. 예, 그래서 35라는 숫자 5 곱하기 7로 소인수분해를 할 건데 우리가 모르는 그 숫자는 과연 뭘까? 최대 공약수가 7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도 뭔가 일단 7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뭔가 더 곱해져야겠죠. 근데 이 숫자는 절대 5가 돼서는
안 되겠죠. 5가 돼버리면 최대 공약수는 7이 아니라 35가 돼야 되니까 5는 절대 아니겠죠. 이 동그라미라는 숫자는. 동그라미 숫자는 다양한 숫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숫자를 구하라고 했고 심지어 50보다 큰 두 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7단, 9구단 외워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일단 50보다 커야 되니까 7, 7에 49, 8, 7에 56. 8 가능할 것 같고 9 가능하겠죠. 왜냐면 9는 뭐 3의 제곱에 해당되니까 10은 안 되겠죠. 왜냐면 10은 2 곱하기 5이기 때문에 10을 갖는 수가 5를 또 갖게 돼버려서 절대 최대 공약수가 7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뭐 11 이렇게 다양한 숫자들이 지금 8, 9, 11 뭐 이렇게 가능한데 이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8이구나. 그래서 몰랐던 그 두 자리의 자연수는 8 곱하기 7인 56이란 숫자겠구나 라고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 56이 되겠네요. 7번은 앞서 풀었었던 6개의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8번 문제 최소 공배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 푸실 때 항상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게 최대 공약수인지 최소 공배수인지. 공배수가 아닌 거. 역시 최소 공배수의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었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을 나열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보다 공배수가 됩니다. 두 수의 공배수.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요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2 곱하기 3의 제곱을 갖고 있고 추가로 삐리리를 더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2와 2가 하나, 3이 두 개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가요? 몇 번이 아니죠? 네, 3번은 3이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역시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이것이다. 일단은 세로로 정렬시켜서 다시 적어보는데 이 두 개의 최소 공배수가 2의 4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다. 최소 공배수는 밑이 같은 것들 중에서 지수가 큰 것을 가져오죠. 2의 4제곱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밑이 동일하지 않아도 추가로 가지고 있는 5의 세제곱도 가지고 왔죠. 3의 세제곱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3의 세제곱일 수도 있고 3의 제곱일 수도 있겠죠. 굳이 이제 하나 3을 덜 갖고 있더라도 얘가 첫 번째 숫자가 3을 3번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3의 세제곱이라고 쓰실 수 있겠죠. 얘가 심지어 3이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1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은 아니죠. 왜냐면 소인수 분해한다고 했으니까 1은 소수가 아니어서 여기에는 소수 최소한 1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의 세제곱도 가능하고 3의 제곱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합니다. 그런 숫자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3, 3, 3 3번 곱하니까 27 3, 3 2번 곱하니까 9 그래서 결과는 39 네,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10번 문제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승표는 60초가 걸리고 재준이는 90초가 걸립니다. 승표는 60초, 재준이는 90초.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30분 동안 운동장을 돈다고 한다면 출발점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모두 몇 번이겠는가? 60초를 간격으로 승표는 운동장을 도는 거고 재준이는 90초를 간격으로 도네요. 일단 결국은 60과 90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알아내셔야겠죠.
그래서 60과 90을 각각 소인수 분해해보니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연습장에 끄지직해서 소인수 분해 과정이 적혀 있겠죠. 9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네요. 최소 공배수는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 계산해봐야겠네. 4, 9, 36, 5, 180이 나오네요. 180초가 바로 90초와 60초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180초를 기준으로 다시 동시에 만난다는 얘기죠. 출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30분 동안 일단은 좀 헷갈려요. 180초를 좀 분으로 바꿔야겠어요. 1분당 60초니까 결국은 3분에 해당되네요. 3분에 한 번씩 출발점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우리 운동장을 돈다면 결국은 30분을 3분으로 나눈 10번이 바로 운동장에서 만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 좀 어렵죠? 네, 이런 문제 주의 깊게 잘 보셔야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하여라. 첫 번째 조건에 보니 35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36, 37, 38, 39가 일단 조건에 해당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더 있습니다. 두 개의 소인수를 가지며 두 소인수의 합이 21이다. 결국은 소인수의 합이 21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으려면 방금 여러분이 고려하셨던 이 네 가지의 숫자들을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36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 37은 소수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38은 2 곱하기 19라는 소수로 이렇게 쪼개지네요. 소인수 분해되네요. 39는 3 곱하기 13이라는 또 소수로 쪼개지네요. 소인수 분해됩니다. 두 소인수, 일단 37은 안 되고, 두 소인수의 합이 21이래. 두 소인수. 얘는 소인수가 뭐지? 2와 3. 얘는 소인수가 뭘까요? 2와 19. 얘는 소인수가 뭘까요? 소인수는 인수이면서 소수인 숫자를 의미하죠. 3과 13이죠. 그래서 그 합이 21이 나오는 거는 요 숫자였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8이다. 38이라는 숫자였구나. 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 장미 120송이와 백합 72송이를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120과 7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12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지수 작은 거 2의 세제곱 3. 계산해보니 24. 24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24명. 네, 이것으로 해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네요. 네. 3번 문제. 400의 약수 중에서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일단은 400의 약수를 구한다라는 데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400을 소인수 분해하셔야죠. 소인수 분해해보니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우리는 약수를 어떻게 구했었어요? 이런 약수가 너무 많겠죠. 약수가 약수 어떻게 구했었어? 앞에서? 네, 그죠. 표를 작성했었습니다. 밑이 2의 4제곱이 될 때까지 1에서부터 2의 거듭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이 되게끔 가로줄을 완성시켜주고 그 다음 세로줄에는 5의 제곱, 밑이 5인 입장에서 5의 제곱이 될 때까지 1, 5의 1제곱, 5의 2제곱까지 완성시켜주면 이런 표가 완성되죠. 그래서 지금
15개의 약수가 있는데 그 약수 중에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연수의 제곱.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네, 지수가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제곱이라든가 또는 4제곱이라든가 이런 형태야겠죠. 짝수 제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짝수 제곱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을 때 짝수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지금 빗금 치고 있는 형태. 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싹 안 되겠네. 5라는 밑이 지금 이미 한 개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줄에서는 여기 지금 1도 가능하죠. 선생님 잠깐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5의 제곱도 가능하고 5도 2개, 2도 2개인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여기 형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5의 제곱, 2의 4제곱인 여기 형태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15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6개만 구체적으로 적자면 1, 2의 제곱, 2의 4제곱, 5의 제곱,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5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6개의 약수들만이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 2의 4제곱은 얼마야? 16이니까 4의 제곱꼴로 표현되고 이건 얼마일까요? 10의 제곱꼴로 표현되고 이거는 20의 제곱꼴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의 제곱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소인수의 이런 지수들이 반드시 짝수꼴이 돼야 되는구나. 짝수인 지수를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3학년에 2학년 올라가서도 조금 쓰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태 13번에 좀 문제를 풀면서 특이했던 이런 힌트들, 팁들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4번 문제.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36일 때 일단 아래 나와 있는 숫자는 소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어요. 물론 네모에 있는 숫자는 모르지만 그래서 152라는 숫자부터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7 이런 형태입니다. 두 개의 최대 공약수가 3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6이라는 숫자도 우리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겠어요. 무엇 곱하기 무엇 곱하기 무엇인지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해당된다는 얘기네. 자, 이렇게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36이 나오려면 그래 2의 제곱은 잘 갖고 왔네. 7과 5는 중복되지 않으니까 없어졌을 거고 자, 네모에는 어떤 숫자가 가능했을까요? 네모에 있는 숫자. 네모에 있는 숫자는 3을 갖든지 3의 제곱을 갖든지 이런 형태였겠죠. 아니요. 선생님 헷갈렸습니다. 지금 최대 공약수죠. 3의 제곱을 갖든지 최소한 3의 제곱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 최소한 3의 세제곱이 되든지 3의 4제곱이 되든지 이런 숫자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결국 네모란 숫자는 가장 작은 자연수인 3의 제곱 9라는 숫자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최소 공배수까지 구해보라고 하네요. 최소 공배수는 지수가 큰 걸 가져오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지수가 서로 중복되지 않더라도 추가로 다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7 곱하기 5 네, 계산해 보시면 12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260이다. 네,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들은 앞에 제시된 문제들은 조금 난이도가 낮은 쉬운 문제들이고 뒤로 갈수록 사실은 조금 어렵고 활용 문제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요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크게 다른 점은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이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적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곧 중학교 와서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정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풀이 과정이 서술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우리가 집필평가라는 걸 보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남는 시험이라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등수를 매기는 시험을 보는데, 그때 수학에서는 네, 이 풀이과정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풀이과정. 답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답을 구하기까지의 왜 이 답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풀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학교에서는 문제를 푸실 때는 물론 객관식 문제이라 할지라도 선생님 아까 객관식 풀 때 어땠어요? 답만 찾고 끝냈나요? 아니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를 일일이 다 골라내고 네, 옳지 않은 것을 옳게 바꿔보고 네,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객관식 문제일지라도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셔야지 네, 수학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네, 수학은 단시간에 완성되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1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내일 그만큼의 결과가 바로 나오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제, 주관식 문제 모두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는 네,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노트 이제 뭐 풀이가 짧은 문제는 문제집에 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게 해야 될 게 문제집 한 권씩 풀고 있지? 네, 문제집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는 수학 뭐 익힘책이라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그런 익힘책 또한 없고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준의 문제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갔을 때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에는 조금 문제의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문제집이든 관계는 없지만 수학 문제집을 한 권 정도는 꼭 학기에 맞춰서 학기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 스스로 풀이해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검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푸는 문제집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 권 정도의 문제집을 사서 학교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풀어보는 습관이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는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한 권씩 여러분 구입해서 네, 수학을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방금 여러분이 풀이하셨던 그런 교과서의 내용은 네, 우리 등교해서 검사할 것이고, 우리는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등교 때 보도록 할게요. 안녕.